네, 반짝반짝 빛나는 지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임지수 기자는 그 아까 그 2개월 계약 연장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웃으시고 아무런 말씀 없으시네요. 그냥 웃지요. 네, 그냥 웃지요. 네. 자, 공매도도 잠시 후에 이제 다루겠지만 네. 지금 이제 5월 들어서 외국인은 단 하루도 순매수를 보인 적이 없죠. 계속 줄기차게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임지수 기자가 오늘 좀 그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네. 잠깐 순매수를 했었는데 다시 또 순매수로 다시 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19일째 5월 들어 하루도 순매수를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이 19일 연속 순매도는 그 4년 만에 가장 오. 긴 연속 순매도고요. 그 투자 주체별 집계가 따로 된 2000년 이후 한 5번째 정도로 오. 긴 연속 순매수일수입니다. 순매도일수입니다. 네. 예. 그러면요, 과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그 이런 긴 연속성을 갖고 많이 팔았던 그때를 한번 네. 돌이켜 볼까요? 네. 네. 그 외국인들이 그 집계가 된 이후에 가장 길게 팔았던 때는 지난 2008년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이때 야. 그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인데요. 그때 무려 33일 3거래일. 아, 3거래일 아마 거래일수를 뭐 한 달 넘게 넘게 네. 한 달 반 정도. 팔았는데요. 그때 팔았던 금액이 9조, 야. 8조 거의 9,934억 원입니다. 네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이미 네, 뭐 네. 느낌을 감을 네. 잡고 네, 무조건 팔았군요. 네. 9조 원 가까이. 네. 그 다음으로 많이 팔았던 때는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26일이고요. 이때는 24거래일 동안 아. 매도 네네. 행진을 벌였고요. 그 다음은 2008년 1월 3일에서 31일까지 21거래일 연속, 그 다음에 2005년 3월 3일부터 30일까지 20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이 또 오, 팔면 그러네요. 이때랑 같은 타이 기록이 되는 거죠. 야, 또 하나 기록이 나오겠네요. 네, 별로 기자- 좋지는 않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말이에요. 또 기사 하나 쓰셔야 되겠네요. 미리. 예고 기사 하나 써야 되나요? 네. 자, 한번 팔면 20일 넘게 이런 매도가 이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고 왕왕 있었고 규모도 한 뭐 8조 원 정도 예, 네. 육박할 정도로. 자, 지금도 상당히 5조 원 넘게 팔았나요? 지금도 약간 뭐 지금은 한 4조 원 4조 원? 4조 원 넘게? 정도. 네. 네. 일단 어떤 종목을 좀 주로 팔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일단 우리 증시 대표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손을 많이 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번에 매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18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내다 판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야. 그러면 아까 제가 18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조 정도 팔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만 거의 40%가 어허. 매도 전체 매도의 40%가 지금 삼성전자에 집중된 건데요. 그게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계속 뭐 전차 군단이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네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기도 좋고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좀 요즘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아픈 종목인데요. 예. LG화학, LG 그다음에 화학. 네. KB금융, 현대차, 한국전력 등도 외국인 매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도 뭐 언제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을 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LG화학의 경우는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이렇게나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네. 시청자님들도 아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처럼 그건가요? 네, 그들도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유럽 때문에? 그들도? 네, 지금 뭐 올 들어서 올 초에는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또 뭐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수면 아래로 유로존 리스크가 잠시 가라앉아 있을 때 신흥 국가들의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자금을 빼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을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으로 나눴을 때 아무래도 신흥 시장이 리스크가 좀 높다고 보는 경향이 많고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위험 자산을 많이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가 속한 신흥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많이 빼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금을 빼가고 네, 있다. 네. 네. 야, 근데 참. 이거를 지금 투자 주체 국가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많이 빼나가는지를 보면 이게 좀 설명이 되는데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이거, 보면 예, 통계를 내고 있죠, 예, 이거. 24일까지 유럽계 자금에서 총 2조 9,387억 원, 그러니까 3조 원이 3조 원. 나갔는데요. 전체 판 금액이 4조 원인데 그 중에 3조 원이 유럽계 아하. 자금이니까 유럽 쪽의 리스크가 외국인 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국계가 예, 1조 1조 8천억. 8천억 원. 이 왕년에 이 영국인들의 어떤 그 강심장은 다 어디 가고 요새는 아주 그냥 그 유로존 리스크 앞에서는 그래도 유로존 리스크 어때요? 앞에서는 저 얼마 전에 기사를 네. 봤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 룩셈부르크 있잖아요. 오. 5,300억 원 정도 저기가 네.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저게 유럽 쪽 자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사 아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거기서 룩셈부르크를 예, 통해서 뭐 거기서 팔고 중지를 있더라. 터놓고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저런 데서 또 텍스 헤이븐 지역 중에 하나니까 또 저런 데또 음. 영국 투자자들이 간이 콩하면졌다. 뭐 좀 약간 저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또 뭐 20일 넘어 30일 뭐 이렇게 쭉쭉 판다면 사실은 뭐 증시 전망 자체가 네. 뭐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우리 임지수 기자 우리 이 시황 팀장 아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통찰력으로 볼 때 좀 이 외국인들은 베테랑이시죠. 좀 어떻게 더 매도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순매도 규모가 강도가 약간 줄어들면서 줄었어요. 장중에 맞아요. 약간 순매수로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아침에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다시 지금 이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아직까지는 유럽 쪽 리스크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기간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그리스 총선 2차 총선이 예정돼 있는 뭐 6월 17일. 중순 네, 뭐 이때 16일, 정도까지 17일. 예상하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유럽계 은행들의 그 만기가 1,000억 유로 뭐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야,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의 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한 1,000억 유로 정도의 자본확충을 해야 된다. 이 자본확충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렵지 좀 주식 같은 거 팔아가지고 좀 돈으로 좀 많이 좀 바꿔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증자 같은 거 좀 해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그 애매한 우리나라 주식이 뭐 대표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 참. 예. 이렇게 외국인들이 쭉 빠져나가면은 또 반대편에 좀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연기금이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솔솔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확실하게 도와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요. 그래도 약간씩은 사고는 있더라고요. 그 연기금의 매수는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국내 증시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8월, 9월 하면서 많이 폭락했을 때 그때 연기금이 총 한 4조 정도를 국내 증시에서 이제 사면서 외국인 매물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가 폭락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밑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지수가 빠지면서 연기금들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총액이 뭐 한 5천억 원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루 한 300억 예. 정도 이렇게. 예. 근데 350억 정도. 계속 요즘 그쵸? 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자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요즘에 그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도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낮아지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증권의 김재훈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연기금 매매 패턴을 이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PER 주가 수익 배율이 8배에서 9배쯤 되면 매수에 좀 들어가는 8, 9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800선 부근에서는 지금 현재 코스피 PER이 8, 9배쯤 되니까 연기금들이 이쯤에선 들어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길게 볼 때 이 주가 수익 비율이 한 8배, 9배 정도면 뭐 크게 하락할 리스크는 적다 이렇게 연기금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조금 이 와중에 그 약간 뜬금없이 김석동 위원장이 또 등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연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그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봐도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근데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고 연기금 네. 언제쯤 들어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기사거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참 기자들 그러셔도 바쁜데 정말 기사거리를 줘가지고 김석동 위원장께서는 뭐 본인의 카드라면서 필요하면 본인이 연기금에 좀 돈을 많이 넣나 보죠. 네.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연기금을 사용해서
시장을 바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또 다시 연기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연기금 운영에 관한 어떤 전략 네. 이런 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화해서 이게 좀 세워질 필요는 있다. 이게 뭐 그 국민들 노후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렇게 내 카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금을 뭐 증시가 불안하면 던지겠다. 네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좀 안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만지고 싶은가 봐요. 좀 장이 좀 그냥 불안해지면. 뭐 당국의 뭐 시장 안정 의지 뭐 이 뭐, 정도로 해서 저도 하는 게 뭐그 좋을 것 정도 같습니다. 유지인 것 예. 같은데 저는 그래서 연금청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연금청. 또 하나의 제도 개선에 또 나서시려는. 진짜예요. 이 연기금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 당국의 수장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연기금 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연금청에서 그 연금청에서 공무원들도 따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네. 한번 뽑으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연기금에서 연기금 운용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야죠, 사실은. 어쨌거나 네. 이제 다시 할 게 돌아와서요. 많죠. 네, 할게 많아요. 네. 그 이맘때가 되면요, 지수가 밀려나고 지지부진하고 연기금에 대한 기대가 솔솔 불러올 때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이 연기금이 좀 주목하는 네.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연기금도 길게 긴 흐름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맞지 않겠지만은 긴 흐름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 뭐 있을까요? 그 연기금이 사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 먼저 본격 등판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갖는 종목들에 이렇게 좀 야.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다 같이 국내 증시에서는 큰 손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종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연기금이 이번 달에 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세 몰렸었던 LG화학이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좀 연기금들의 입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제일모직, 제일모직. 포스코 뭐 이런 약간 저평가된 업종의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연기금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연기금에 관심 가진 종목들 관심 갖는 거 중요한데 아까 네. 박소님 그 얘기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 뭐냐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퍽 먹고 치려고. 네. 근데 연기금 한 1, 2년 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엇박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임지수 기자와 함께한 어떤 외국인 수급. 야, 내일이면 또 기록이 하나 나오는 거고 또 얼마나 더 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순 매도를 집중 점검해봤고요. 이제는 공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